비자연의 신비함 속으로 떠나는 장각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최고부부 세계여행 백국 도전에서 오늘은 중국에 있는 장각으로 고고싱입니다. 산 중에서 역사에 가장 먼저 기록된 명산 장각입니다. 비행 시간이 빨라서 저희 동네에서 가장 이른 새벽에 첫 차 영종대교를 벌써 지나가고 있네요. 셔틀버스를 타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곳 스카이 라운지에서 아침 조식을 간단히 먹어보고 맛있게 냠냠 먹고 대한항공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을 타고 무안국제공항에 도착을 하는데요. 지금 보여지는 영상은 인천의 섬을 보았고요.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울긋불긋 중국 같아 보이죠. 소요되는 시간은 3시간 정도 해서 무안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바로 버스로 출발하는데요. 형주 고성을 가기 위해서 출발했습니다. 긴 장거리 버스를 타고 가는데 벌써 형주 고성에 들어와서 형주 고성의 역사와 문화 삼국지의 무대가 있는 곳으로 들어왔는데 짜잔 덥기는 하지만 투어하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 장거리 버스 소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형주 고성 중국 허북성 중부 장강 중류에 위치한 고대 도시이기도 하고요. 삼국지 시대 유비가 형주를 빌렸던 곳으로 유명합니다. 자, 소요되는 시간은 짧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가 가는 길목은 거의 사람들은 지치기 때문에 돌아보지 않고 투어하지 않는데 저희 최고부부는 갔습니다. 높이는 9m, 폭은 10m, 길이 10km의 성벽으로 둘러싸인 고성, 삼국시대의 관우가 형주 고성을 지키며 쌓은 곳으로도 유명한 이곳을 갔는데요. 벌써 짧게 달리어서 투어를 하고 버스를 다시 타고 휴게소로 들어왔습니다. 형주 고성에서 장가계로 이동하는 시간은 3시간 30분 소요되는 시간입니다. 지나가는 길목에 산 봉우리들의 산맥들이 보여지고 장가계로 지금 고고싱입니다. 이렇게 또 중국은 뭐 예나 지금이나 항상 음악만 있으면 앞에서 리드하는 사람으로서도 같이 똑같이 이렇게 스트레칭 하는 모습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은 맛있는 오리구이 식사였습니다. 상추와 함께 오리구이를 맛있게 먹고요. 다음날 아침 라마다 호텔에서 출발합니다. 이른 아침에는 이렇게 좀 날씨가 그리 좋지 않아 보였는데 이렇게 맑은 날씨로 변해서 한껏 들뜨는 기분으로 안전무장을 하고요. 아름다운 절경을 볼 수 있는 천자산으로 출발합니다.
천자산은 장각의 관광지 중 개발이 가장 늦게 되었기에 자연 그대로의 모습을 간직하며 보존하는 곳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전경을 볼 수 있는 천자산의 등반, 천자산 자연보호구에 속해 있으며 약 2084m 케이블카를 탑승하려고 들어갑니다. 여기는 어필봉 선녀헌화 화령공원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첫 출발이니까 지금은 발걸음도 가볍게 상쾌한 기분으로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천자산을 보지 않으면 무릉원에 왔었다고 말하지 말라 하는 이러한 말이 있는 것처럼 과연 천자산의 아름다운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자산은 무릉원 서북쪽에 위치하고 4대 명관 중의 하나이기도 하고요. 계곡과 바위산으로 둘러싸인 동남서에서 산면을 볼 수 있고요. 그 사이 깊은 계곡물이 뻗어 있어 마치 천군 마마가 포효하며 달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다시 셔틀버스를 타고 고고싱입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블카를 탑승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자, 이제 이 QR코드를 찍고 통과합니다. 아, 중국에 이런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케이블카를 탑승을 해서 아름다운 자연 경관의 품속으로 푹 빠져 들어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아름다움에 있는 천자산에 자연보호가 있는 곳. 아, 여기는 지금 바로 어디로 가든지 원숭이 조심을 해야 되는데요. 특히 여자들의 백 속에는 간식거리에서도 절대로 주면 안 됩니다. 원숭이들의 사나움이기 때문에 여기는 바로 선녀현화가 보여지고 있네요. 여기 천자산의 자연보호구 풍경구로서 석봉이 운단에 서 있고 산 아래와 산허리 야생화꽃이 목화밭처럼 펼쳐져 있어서 무릉원 중에서도 손꼽히는 관광구 중에 하나인데요. 매년 봄과 여름이 되면 천풍이 구름이 표류하는데 그 모양이 선녀 같다고 해서 붙여지는 선녀헌화라고 합니다. 이제 화룡공원 쪽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오공 모습도 보여지고요. 추나추동 어느 계절에도 아름다운 절경이 있는 곳 어필봉 쪽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필봉은
돌 봉우리 사이 푸른 소나무가 자라는 모습이 마치 붓을 거꾸로 꽂아놓은 모양이라고 해서 어필봉이라고 하는데요. 전해지는 이야기 속으로는 전쟁에서 진 후에 하늘의 천재를 향해서 황제가 쓰던 붓을 던진 것이 땅에 꽂혀 만들어진 봉우리 위에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전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천자산과 선녀현아와 화룡공원을 지나서 어필봉을 보고 이제 하산을 하려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성 사석가 박물관 쪽으로 왔는데요. 이 군성 사석가 박물관은 장가계를 사랑한 유명한 화가 이군성화가 자기 이름을 따서 군성 사석가 박물관으로 이름을 만들었고요. 장가계에 특유한 돌가루로 붙여 만든 그림이 전시된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개인 소장품을 3층 좀 올라가면 판매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림을 뭐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디테일하고 색감 자체가 특이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림에 조예가 있고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림 한 장 속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림 속에 푹 빠져 있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가계의 안개 속에 가려진 신비한 바위소, 이것은 마치 아바타의 판도라 같은 느낌을 주는 그림으로 연출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저희도 한번 찍어봤고요. 이제 점심을 먹고 다시 장가계 산 중에서 역사에 가장 먼저 기록된 명산 천문산으로 갑니다. 천문산은 하늘을 통과하는 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케이블카를 타고 천문산으로 가는데요. 천문산 정상까지 시내에서 출발하여 세계 최대의 길이 약 8km가 되는 곳을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데 편도 40분 정도 되겠습니다. 2005년에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만들어졌고요. 장가계 시내에서 8km 떨어진 해발 1518m의 산입니다. 이 천문산의 메인은 천문동인데요. 천문동, 저 이렇게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곳이 바로 천문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문동은 1000m 높이의 절벽 위에 있으며 천문동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990개의 가파른 계단이 있는데 산의 사방은 모두 절벽이고요. 봉우리는 하늘에 닿을 듯하고 그 기세가 역시 하늘을 찌르는 듯한 장대함이 있기도 합니다. 999개의 가파른 계단은 우리는 그 길을 가지 않고 통과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이용해서 다시 편하게 왔고요. 이제 기곡 잔도, 유리 잔도를 거쳐 천문산 둘레길을 갑니다. 유리잔도를 지금 거쳐서 천문산 둘레길을 가는데요. 겁이 많은 저는 벌벌벌벌 덜덜덜덜 떨며 못 걸어갑니다. 맑은 날이라서 그런지 이 유리의 크리스탈 투명도는
너무 맑게 비춰져서 더 떨리고 두렵습니다. 한 발자국을 뛰지를 못합니다. 유리 다리에서의 아찔함, 감탄이기 전에 저는 무섭고 떨리는 마음이 더 컸어요. 한 걸음 못 걷겠어요. 이 보여지는 것은 남편이 막 잡아 끊는 것처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프랑스에 할머니를 만나 뵙고 이분이 저를 케어해 줍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뭔가 주시고 보여줬는데 프랑스 에펠탑의 열쇠고리를 저한테 선물로 주시고요. 저를 꽉 끌어안고 다정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고요. 거의 편안하게 이 노부부의 프랑스의 할아버지도 옆에 계셨는데 저를 완전히 케어해 주시니까 할아버지는 먼저 총총총 빠른 걸음으로 앞질러서 가주셨고 할머니는 저를 꽉 끌어안고 다정함으로 저를 이렇게 해주셔서 그 깊숙이 패인 주름 얼굴을 보면서 그래 할머니도 걷는데 나도 걸어야지 하면서 걷고 걸어서 유리잔도를 패스하고 귀국 잔도로 왔습니다. 빨간 리본을 펄럭이는 것은 역시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선호하는 다시 만났습니다. 프랑스 할머니의 따스한 그 케어해준 그 다정한 모습을 다시 한번 인사드리고 귀국 잔도를 가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귀국 잔도는 귀신이 놀래서 갔다라는 장가계의 성지로서 장가계의 호남 서쪽의 제어일가는 신성한 산이라는 이름을 얻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장가계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버스킹 노래를 그 슬프게 연주하는 모습 속에서 저도 그냥 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 코리아 화폐로 힘을 주고 장가계는 자연 앞에 겸손해지고 인생의 속도를 잠시 멈춰보게 하는 곳이 아닌가 하는 깊은 울림이 있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장엄한 자연 앞에서 우리는 다시 여행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넓고 우리가 느껴야 할 감동은 아직도 많다는 것을 장가계를 여행하면서 느껴본 감동의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유리 잔도는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날씨 제한이 있어서 비가 오면은 통제가 불가능하고요. 환불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갈 계획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덥고 또 더워서 내일을 세포를 춤추기 위해서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먹어봤는데 맛은 너무 좋았어요. 우유가 거의 80~90%가 들어가 있는 듯 했고요. 우유에 부드러운 맛과 함께 목을 시원하게 뇌세포까지 충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천문산사로 왔습니다. 천문산사는 천문산에 있는 대사찰절이기도 하는데요. 바로 투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천문산사는 천문산 정상에 위치한 천문산사 당나라의 때 건축을 했고요. 장가계 시내와 무릉원 풍경구가 한눈에 들어오며 가는 길목인 귀곡잔도와 그 옆에 낭떠러지는 아찔하게 펼쳐져 있는데요. 다시 또 아이스크림을 2번 사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장가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자연 전망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멀리 보여지는 산 꼭대기에 전망대가 있는데 저희는 이곳을 가기 위해서
리프트를 타려고 출발합니다. 여기 리프트가 만약에 사고가 되었을 경우에는 안전 대책으로 그래서 리프트를 탔습니다. 행복하게 대자연의 선미 앞에서 우리는 정말 하잘것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해 보면서 거의 정상 높이에 다 달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문동으로 내려가는 하산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가 케이블카를 타면서 보았던 그 천문동 이제 바로 현장 앞에서 천문동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동굴 높이가 131.5m 넓이가 됩니다. 넓이는 57m로 수시로 안개가 덮여서 신선이 된 듯한 느낌을 주어서 하늘에 다 다른 느낌을 갖게 되는 곳이 바로 천문동입니다. 와, 옛날에는 이렇게 이 구불구불한 이 길을 버스로 가면서 멀미도 많이 했고요. 99 이 구불구불한 이 길을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데 또 다시 한번요. 옆에는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희가 6월 초에 갔는데 우리가 가는 사람들의 거의 패키지 여행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 케이블카를 탈 수가 없고요. 다시 버스를 이용해서 몇 개월 동안 하고 짠 보여집니다. 하늘로 가는 문이 있는 듯한 아름다운 천문동. 저쪽에서 들어가. 그리고 천문동이 이제 유명하기도 하지만 거기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기도 했습니다. 더 유명해진 이유는 세계 고개 비행대회에서 동시에 2대의 비행기가 통과되면서 더 유명해지기도 했습니다. 아슬아슬한 스릴 넘치는 비행기 2대가 바로 동시에 통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입구로부터 999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만 만날 수 있는 천문동 계곡. 자, 보여지는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영상에서 보여준 이 999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서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천문동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희 최고 부부가 손을 들고 사진을 찍어 보았습니다. 그 바위봉우리가 솟아오른 장각의 국립공원은 자연이 수천만 년을 들여만든 예술 작품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장각에서의 첫 번째 시간 어떠셨나요? 구름은 하루에도 몇 번씩 모습을 바꾸며 여행자에게 신비로운 풍경을 선물하는 장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두 번째 시간을 기대해 주시면서 여러분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